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 첫 번째는요, 2차전지 소재 탑5 준비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버텨줬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 재검토 소식이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관련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거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도 당연히 있고요. SKI테크놀로지, 캠트로스까지 보입니다. 중국 기업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2차전지, K배터리의 전망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섹터 바로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를 넘어서 뭐 3차, 4차도 갔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지금은 어느 시점인지 오늘 2차 전지 줄 세워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황대현 매니저, 고강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처럼 우리 시장 반등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님도 기분 좀 좋으신가요 오늘? 뭐 저는 뭐 항상 좀 요새 좀 어려웠었는데 오늘 네. 뭐 편안하게 좀 시장을 관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것이 그 단순히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일주일이 5일이죠. 주 5일 중에서 최소한 2일 내지 3일간의 상승이 연속해서 2주 이상 나와야 우리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반짝 하루 상승한 것은 아직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편안한 지금 방송을 임하고 있어서 네. 그것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락한 날 방송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상승한 날 방송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요. 입꼬리도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황대현 매니저님의 입꼬리는 얼마큼 올라가 있는지 한번 카메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매니저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이제 일단 그 표면상으로는 오늘 그 주가 상승 긍정적이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내면적으로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가장 크게 오르게 했던 그 원동력은 외국인 순매수라고 봅니다. 나스닥 예. 쪽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어떤 그 조합 부분을 볼 때 그런데도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오늘. 와, 1,400원 또 넘었습니다. 환율이 상승을 하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또 중국의 주가들도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전쟁의 좀 마무리 가능성 이런 이제 설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돈바스가 한 75% 정도 이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봤을 때 약간 언밸런스 속에 지수 상승이 있었다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추세가 반등이냐 아니면은 단기 기술적 반등이 우선적으로 컸느냐 볼 때 지난 6월 24일 날 정도 금요일 날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그 반등했다가 네. 외국인들이 팔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추세 상승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주가 하락의 원인도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거든요. 지금 뭐냐면 최근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 0.75의 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 요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발표되는 바로 이제 전체적인 그 PP EU의 이러한 그 전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부분들에 의해서 7월 달에 스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저는 큰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이? 그래서 네네. 7월 중순경에 아마 연준에서 그런 것을 보고 점도표에 의해서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만일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면 또 흔들릴 수 있겠고요. 빅 스텝이면은 0.5%의 흐름들에서 그 반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점을 어떤 잡아가는 부분 중에 하지만 추세 반전의 흐름은 조금 더 미국의 정책 금리를 보고 확인하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추세 반전은 됐다. 추세 반전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2차 전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올랐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나온 도표가 있거든요. 지금 네. 확인해 보면은 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등이 있고 소재단에 2개의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가 하락률은 6월 29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주가 하락률은 이제 많으면 17%도 빠졌고요. 최소 11%가 빠졌습니다. 주가 하락률이 엄청 났었는데 네. 개인 순매수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친숙한 종목, 친숙한 섹터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금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동안. 그런데 이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거의 없었습니다. 들어갔어도 정말 400몇억 원 정도 될까 말까 한 금액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런 도표를 보면은 걱정은 좀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2차 전지 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살짝 들긴 하거든요. 고강현 매니저님은 지금 저런 도표를 보고 어떤 좀 생각이 드셨나요? 예, 저런 도표를 보면은 상당히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 중에 특히 이제 대장주급의 아까 보면 대장주급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대장주급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향후에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전으로만 한번 돌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삼성전자라도 이쪽에 주식을 생전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돈을 구해다가 삼성전자로 많이 달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8층 내지 9층, 9층 이상에서도 들어가신 분 아니겠 지금 벌써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쪽 그 2차 전지 관련주도 개인들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개인들이 그 매수하는 것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이 상승세를 좀 끌어줘야 된다. 과연 끌어줄 것인가? 저는 뭐 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순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좀 반등 시 좀 어느 정도 반등하면은 좀 또 좀 덜어내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 들어보고 있었는데 반등 시에 정리를 해야 된다. 고강현 매니저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황대현 매니저님도 이쪽에 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동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온다면 좀 파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느냐 이렇게 볼 때 가격은 이제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냐면 2차 전지 그 주가의 그 흐름이 작년에 정말 10배, 20배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가 상당히 전기 잘 주행차들의 뭐 30%대니까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건 사실이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성장통을 좀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건 실적 부분에 대한 그 흐름은 이런 규모의 경제에서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배터리에 대한 계속 그 공급에 대한 어떤 그 수요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보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런 그 상당히 이제 그 최근에 들어 성장은 부각되지만 최근에 좀 부각되는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LNF라던가 저는 뭐 작년에 상당히 그 2차 전지를 좋아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주가가 반등할 때보다 우리가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설비 투자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어요. 증설? 네, 네. 증설 뭐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LNF나 일진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다 탄력을 줬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와 좀 반하는 부분입니다. 일진머티리얼도 이번에 M&A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설비 투자에 대한 단기 부담감을 느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현재 가장 시장을 이끌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설비 투자를 그 미국에서 원통형 부분에서 약간은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네.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설비만 하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그 투자만 하면 돈을 벌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도 이제 중국 쪽에도 굉장히 경쟁력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와 같이 투자하면 돈 번다는 개념에서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첫 번째 부각된 것 같고 아까 중국 얘기를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1월과 5월 사이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국 뭐 CATL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에 봤을 때 특히 그 우리나라 그 에너지 그 LG 솔루션이 이번에 2위로 좀 그 자리를 갖다가 밀려났어요. CATL에. 그래서 현재 과거에 이제 상당히 그 22기가와트시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그 성장 그 1등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밀리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특히 3, 4 배터리를 이렇게 합해서 볼 때 지금 중국에 지금 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성장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장통에 대한 흐름 향후에 또 이제 언젠가는 그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성장통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배터리에 대한 그 향후 성장 가치는 좋지만 가격 측면이나 최근에 이제 성장통의 어떤 설비 투자 또 중국의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과거의 그 낙관적인 부분에서 약간 한번 재고하는 이런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성장통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키가 클 때 사람이 성장통을 좀 아프게 당해야 키가 많이 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무릎도 성장통 딱 아프고요. 느껴줘야 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맞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사실 성장주가 맞습니다. 그런 2차 전지 오늘 탑5 한번 뽑아볼 텐데요. 자, 먼저 순위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위 이제 5개씩 공개가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겹치는 종목이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겹치는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겹치는 종목 열어주시죠. 두 분 다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LNF입니다. 자, LNF 모두 두 분을 좀 4위에 위치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정말 잘 갔거든요. 근데 네. 황대현 매니저님 앞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강현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일까요? 어떤 거 말입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설비를 줄여가다 보니까 LNF는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LNF에 대한 전망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전망사 어떤 실적 전망이라는 거라는 것은 아직은 뭐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적 전망이 아니라 향후의 주가의 전망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네. LNF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 많이 올랐죠. 2019년에 조정을 보이고 나서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 하반기를 이제 달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2년 반 동안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무지막지하게 12,000원에 있던 것이 지금 27만 원까지 고점까지 가서 20배 올랐다는 것이죠. 이 20배 올랐다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대시세가 분출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시세 분출된 종목은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뭐 LNF가 당장 뭐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서서히 뭐 작년 아니면 그 이전에 상승했던 그런 주가의 상승의 각도가 나오기는 어렵고 지금은 점점 준화하면서 이제 올 연말쯤이라든지 좀 그 어떻게 보면 하락으로 반전할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를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LNF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접근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결국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 수익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미 20배 이상 올라간 종목에 가서 매수해서 내가 수익 얻겠다.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우리가 접근할 필요한 것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아직 안 올라가거나 덜 오른 종목들 그쪽에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LNF는 지금 뭐 주의 의견을 강력한 주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 황대현 매니저님도 좀 같은 의견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LNF 수급 보면은 6월 중순부터 6월 말경에 기관 수급은 되게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그에 대한 물량이 부담도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하위권에 위치를 해주셨나요? 일단 작년에 LNF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탑주로 제가 계속 에코프로 BM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각이 좀 달라졌던 이유는 아까 그 서두에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삼성 SDI는 보수적인 그 투자를 했고요. 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파를 확보하기 위한 굉장한 그 선점을 하기 위한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채 요번에 이제 물적 분할한 것도 이제 자금이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삼성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그 영토 확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아까 성장통 부분이 나타나는데 LNF도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체 사용되는 거 CNT 노전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극재 쪽에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양극재인데 어디에 이제 많이 이제 되냐면 좀 이따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카테고리가 많이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흔들려 버린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밸류 체인이 같이 연결된 기업들은 약간은 그 주가와 같이 이렇게 그 변동성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당히 좋아했지만은 지금은 올해부터 이제
계속해서 LNF 쪽들은 이런 2차 전지로 많이 반영됐다. 그 스탁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장르잖아요. 예. 한 그 사이클이 반영이 되면 되게 이제 이격 조정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나오면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LNF도 최근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변동성 네. 부분은 LNF에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보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공장 설비 관련해서 보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이 이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신규 공장 설립 제대로 추진해 버리겠다 하면 확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일단 그 단기적으로 반등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배터리의 현황 부분, 아까 이제 중국과의 견제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완성차 업체,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 이런 기업,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내재화라든가 또는 이제 뭐냐면 가격 다운을 계속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성장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같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세 매매라고 그러죠. 작년같이 뭐 갖고 있어 한 달 갖고 있고 두 달 갖고 있으면 50%, 100%, 20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추세 매매란 말입니다. 근데 네. 지금은 뭐냐면 한 단계 레벨업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어떤 그런 재료가 나오면은 과거의 어떤 반영도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는 LNF가 좀 하위권에 위치를 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난리 났습니다. 예. 매니저님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아니면 얘기 오히려 나오고 있고. 안 좋다고 하니까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LNF 한마디 좀 더 붙이면은 네. 지금 사실 LNF가 지금 뭐 당장 꺾이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해서 작년 2020년부터 상승 나왔기 때문에 20년, 21년, 22년 이제 올해가 이제 3년 차죠. 해서 3년 차 내지 한 4년 차 내년 뭐 초반 내지 중반까지는 좀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요할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장이 어떻습니까? 상승장 시장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급락장 내지는 하락장에 가깝죠. 오늘 하루 반짝 올라갔다고 해서 내일부터 다시 시장이 안정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종목들 이번 급락장에서 다 어떻습니까? 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 공격을 받아서 뭐 크게는 반토막까지 난 종목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쪽 2차 전지라든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좀 이제 그동안에 이 시장 급락장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선방하면서 잘 버텨준 업종 쪽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네. 보유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이제 현금화라든지 좀 덜어내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음 순위를 보면서 같은 이야기 또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하위권에 있는 5위 종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5위 종목 열어주시죠. 우리 고 매니저님의 5위 종목 에코프로비엠이고요. 황대원 매니저님은 5위 나라 M&D 있습니다. 자, 그럼 고강 매니저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에코프로비엠까지 5위를 놓으셨다는 거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보류 의견일까요? 주의 의견일까요? 양극재 일단. 소재 분야에서 세계 2위 시장 점유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은 주의 의견을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에 주가가 거의 한 11,000원이었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하고 나서 얼마까지 고점이었습니까? 15만 원이죠. 결국은 뭡니까? 한 2년 반에 걸쳐서 15배 이상 올라간 종목입니다. 15배 올라갔으면 됐지 거기에 들어가서 뭘 우리가 더 먹겠다고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역시 자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강력하게 조심해야 될 일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이제 7월 7일이죠. 이제 7월 7일이면 바로 내일 모레죠. 바로 유상증자 물량이 약 160만 주가 유상증자 물량이 160만 주가 나오고 그다음에 7월 15일이죠. 바로 이제 무상증자 물량 얼마 나옵니까? 아십니까? 7,300만 주입니다. 7,300만 주라고는 엄청난 물량이 지금 7월 15일 날 대규모 상장이 지금 예정이 됐습니다. 지금 7월 15일이면은 지금 불과 날짜로 따지도 한 12일 정도죠. 그 거래일로 따지면 뭐 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신규 물량이 나올 때쯤 돼서 상당히 또 여기서부터 더 급락이 나올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 특히 이제 LNF보다도 이 에코프로비엠 갖고 계신 분들 더 주의를 주면서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다 이렇게 좀 저는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대신보다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네. 여차하면 좀 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고점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올라오길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면은 요 에코프로비엄 우리가 조심조심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건 에코프로비엠이 그래도 기술력은 정말 국내에서는 최고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이런 걸 좀 반전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도 일단은 물량이 나오는 게 더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물량이 지금 현재 주식 지금 현재 유통 총물량보다도 3배 이상의 지금 물량이 나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급락이 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네. 조심조심할 필요가 있고 기술력이 따지면 이미 뭐 세계 최고다 이렇게 그쵸. 보시면 되겠지만 이미 이 종목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 이미 2020년도에 11,000원이었습니다. 무상증자 기준으로 해서 11,000원인데 지금 15만 원까지 올라왔었죠. 최근에. 그렇다면 15배 이상 올라갔으면은 저는 어떤 종목이 15배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은 큰 시세가 분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상증자라도 이런 증자 물량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려면 하락은 이제 좀 거칠 수밖에 없고 무상증자 물량이 이제 어떤 시장에서 이제 소화되고 나서 약간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에코프로비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부터 오늘 10%가량 올랐거든요. 그래도 네. 바닥에서. 그러면 고광현 매니저님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매도를 일정 부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손실률이 좀 적으신 분들은 거의 좀 이제 덜어내고 좀 그 2차 전지 지금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물량이 지금 엄청난 물량이 네. 대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좀 빨리 좀 이제 해서 오히려 2차 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은 다른 쪽 2차 전지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황대현 매니저님 나라 M&D도 LNF와 비슷하게 LG 에너지솔루션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줄, TC 시스템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동기업도 일단은 과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할 때 탄력이 좀 있던 중소형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한 16,400원대까지 감소니까 추세가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에서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일단은 보류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4위와 5위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겹치는 종목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이 겹치는 종목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순위판 열어주시고 겹치는 종목 마지막 하나 더 열어주시죠. 네, 겹치는 종목 총 2위와 3위 위치하고 있는데요. 고광현 매니저님은 캠트로스 3위고요. 황대현 매니저님은 2위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일단 상위권에 포함이 됐는데요. 고광현 매니저님, 캠트로스 어떤 의견으로 넣어주셨나요? 3위까지는 좀 주의해야 되나요? 3위부터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3위도 지금 사실 1위, 물론 1위, 2위, 4위, 그 다음 4위, 5위하고 의견은 약간 좀 다르긴 했습니다. 지금 사실 1위하고 5위 전부 다 주의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오늘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일 또 시장이 또 오늘과는 반대로 움직일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우리가 조금 관망하면서 좀 저점이 다져지는 것을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캠트로스는 이제 유망 이견을 보고 그 이유는 아까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와는 다르게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거의 올라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 정도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전해액 분야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여주면서 향후에 좀 더 그런 IT 소재라든지 또 고부가치 제품 비중 쪽으로 해서 성장성도 이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전해질이라든지 2차 전지 분야 외에도 다른 쪽 사업 분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좀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럼 매니저님, 네. 1위부터 5위까지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모두 별로 안 좋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아니면 별로 안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해서 현재 보면 힘들다. 예, 아니요. 현재 보기 힘들다기보다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1, 2, 3위, 4위, 5위 하고 좀 의견이 조금 좀 틀립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네.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내일도 다시 또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종목의 바닥에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바닥에 있다고 그럼 시장이 급락하면 안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들어간 종목도 시장이 급락하면 거기서도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가는 네,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조심하자 이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네. 시장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에 관련해서 조금 주의를 가지고 종목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시죠? 네, 그것도 조금 틀린 것이. 네, 조금. 한 번에, 왜냐면 그 소재주 중에서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큰 시세, 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같이 이미 큰 대시세가 난 종목은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2차전 소재 쪽에서도 아직 안 오른 종목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갖자 이런 네.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오른 종목 1위에 있길 바라보면서 네. 우리 황대현 매니저님 종목도 이야기 들어볼까요? 캠트로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2위와 3위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유망한데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매니저님. 예, 뭐 일단 그렇게 좀 보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제 선정 배경을 좀 들으시면은 일단은 그동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분이 전통주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그동안 이제 선도했던 종목군들이 좀 쉬어간다는 타이밍에 흐름을 보고 또 거기에 이제 약간은 같은 2차 전지이지만은 약간은 벗어난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동조화되는 것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캠트로스 아까 거의 뭐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전해액 부분이지만은 최근에 사업 다각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뭐 특수 적합 소재라든가 제가 이제 그 항상 전 얘기하는 그 자율자동차의 어떤 이런 그 카메라 모듈 쪽에 그 제조를 좀 하고 있고 최근 들어오면서 또 이제 그 포토레지스트 쪽 이번에 그 노광공정 관련 이쪽에도 좀 진출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특수 소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2차 전지의 어떤 전통주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주가가 많이 낙폭이 컸습니다. 고점에서 19,000원대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6,000원대 왔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낙폭가대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은 이런 그 2차 전지가 흔들릴 때 하락폭이 과거보다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유망 업종으로 그래도 유망하다는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캠트로스까지 겹치는 종목 한번 확인해 봤고요. 순위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종목들 상당히 다 궁금해하세요. 지금 1위 종목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뭐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머지 순위 다 공개해 주시죠. 네, 고광현 매니저님의 2위. 1위는 SKIE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 2위는 엔캠이고요. 황대현 매니저님 1위. 많은 사람들이 또 예상을 했더라고요. 일진 머터리얼스, 그리고 네. 3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순위가 지금 전반적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고강현 매니저님한테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2위에 있는 이제 엔캠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엔캠은 신규 상장이다 보니 네. 더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또 생각 드는 거 그렇죠. 당연하죠. 해서 네. 그러나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11월 달에죠.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했는데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한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평가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한번 기회 되면 이제 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해서 아까 뭐 LNF라든지 이런 관련 뭐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바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반짝 좀 나오긴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전액 부분에 관련해서 좀 생산 능력 기준으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또 CATL 이런 쪽에 이제 글로벌 정말 메이저 업체들과 이제 주요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한번 그 시장에서 크게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시장에서 내려왔던 종목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습니까? 애시당초 그냥 바닥권까지 신규 상장해서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물론 여기가 지금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도 더 빠질 염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접근할 종목을 어디서 선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특히 대바닥에서 좀 시장의 주도주 섹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엔캠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네. 생산 능력 기준 국내 1위 업체라고 하셨는데 네네. 국내 1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2차 전지 관련해서 올라갔을 때 계속 네. 바닥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2차 전지 뭐 별로 올라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2차 전지 올라갈 때 또 시세 분출이 크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오히려 시세 분출되기 위해서 이제 좀 누르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뭐 2차 전지가 올라간 데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락하고 뚝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눌렀다가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뭡니까? 관심이 사라졌을 때 그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세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2차 전지 이쪽이라든지 이쪽 섹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직 안 간 종목들 위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엔캠도 그런 측면에서 네. 아까 차트 보셨습니다. 올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시세 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엔캠이야.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정말 대시세의 분출을 다시 한번 강조. 왜냐하면 그렇지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지금 바닥에 있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냥 뭐 내일 바로 매수하라는 네. 뜻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광현 매니저님이랑 저랑 맞는 게 없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엔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셀 기업 중에 뭐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건데, 지금 확인이 되네요. 보류 딱지를 붙여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여파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 그 지난주에 그 2차 전지를 하락하게 했던 그 원인을 볼 때, 그토록 이제 기대가 좋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갑자기 그 투자를 갖다 재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가 크게 좀 밀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볼 때 바로 그 배터리 업종은 작년에 주가가 반등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설비 증설, 투자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투자에 비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반등했는데 요번에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그 보류 부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네. 이유는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용이 이제 부담을 줬다는 이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아는 건데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원통용을 갖다가 이번에 투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준비된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원통용은 그동안에 계륵 지급을 좀 받았어요. 서자 네. 지급을. 왜냐면 원통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가격은 싼 부분인데 이런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준비된 이 그림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파우치형하고 우리나라 볼 때 이제 각형 원통용이 있는데 네. 이 원통용은 뭐냐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우리가 그 보면은 그래도 대기업들이 테슬라가 원통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요번에 테슬라가 이게 했던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신다면은 네. 원통용의 위치입니다. 지금 원통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 한 16%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다 파우치형이거든요. 그 파우치형이 성능이 좋았어요. 네. 근데 이런 원통용 부분은 가격이 쌌다는 부분이에요. 오. 가격이 쌌는데 요번에 이제 그 원통용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투자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저는 경쟁력이라고 봐요. 오. 그게 뭐냐면 최근 이제 그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그 독립 데이를 만들면서 그때 뭐냐 가격을 2분의 1로 후려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이제 배터리도 그 매출이 그 대량 매출은 나오겠지만 가격을 계속 하락을 시켜야 돼요. 자동차 시장에서 배터리에 요구하는 건 가격은 하락시키면서 기술력은 올려라. 그렇죠. 요구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아마 계속 그런 그 요구 사항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도 뭐냐면 그 완성형 그 차들의 전기차 업종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현대차도 내재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테슬라도 뭐냐면 자꾸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통령을 해달라 또는 그 최근에 그 중국 같은 경우가 크게 좀 부각됐던 부분이 이제 LFP 리튬 인산 처리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싼 거. 한번 우리나라 네. 주가가 흔들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얘기할 때마다 흔들리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가격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통령 부분도 제가 볼 땐 최근에 파우칭에서 바뀌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저렴한 게 그 중국의 LFP고 우리나라 원통령 부분인데 이것을 막상 투자를 하려니까 그 담보를 어디서 봐야 되냐 아까 보면 테슬라 쪽에서 원통령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이제 테슬라가 그만큼 해줘야 되고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네. 보류를 했다는 부분은 재검토했다는 것은 네. 그것은 뭐냐면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원통력이니까.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언밸런스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뭐 다시 제주면 되지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어떤 그 성장통을 좀 만들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뭐 중국의 이제 그 경쟁력 부분이고 이제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을 좀 봤어요. 근데 예. 다들 우등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래서 기대치보다 뭐 이제 그 평균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2분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매출은 늘어났는데 테슬라 쪽에 원통령 매출이 늘어났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요? 쥐어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고민이 지금 현재 배터리 업계에 있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네, 그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보유예수 물량이 항상 흔들어 버립니다. 7월 20. 그렇죠. 7일 날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LG화학건 나오질 않을 겁니다. 그거 나왔다가 난리가 나겠죠. 네. 예, 물적 분할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냐면 기관들이 갖고 있는 게 700만 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공매도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간은 성장통에서 좀 흔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좋지만 이제 이평의 계리도라든가 그동안 반등에 따른 어떤 신규 상장에 따른 물량 소화라든가 또 이런 그 설비 투자의 어떤 지연 이런 부분이 약간은 이제 불협화음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주가의 반등에 대한 약간 흠집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 전지 소재주 3위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국내 배터리에 대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엿들을 수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도 사진 자료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은 자, K배터리 공급자 우위 끝나는 3년 뒤가 진검승보다 좀 더 큰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2030년이 되면은 이제 거의 만나는 지점까지 오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 가격적으로 우위를 볼 수 있는 이 2차 전지 업체들의 전망은 조금 어두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국내 배터리들의 기술력도 더 믿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이쪽에 봤었을 때는 고강현 매니저님 저 표를 보고 보셨을 때는 K배터리가 일단은 이제 좀 어려워지는 시기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해서 그동안은 뭐 K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독야청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홀로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뭐 보면은 뭐 3년 뒤면 사실 그렇게 멀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의 지금 시장 조정 속에서는 그런 미래 어떻게 보면 암울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전망치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 많이 올랐던 과거에 정말 대시세 뭐 한 향후에 그 뭡니까 지난 한 2, 3년을 걸쳐서 큰 시세 났던 종목, 큰 시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닥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예. 올라온 종목을 말하는데 그런 대시세가 나타난 종목을 들어가는 그때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뭡니까 이제 글로벌 뭐 완성차 업체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배터리 제조에 좀 점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향후에 경쟁이라든지 점점 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실적 악화는 이제 불을 보듯 지금 같은 그런 점유율 자체가 지금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또 실적에서도 좀 악화가 나올 수가 네. 있죠. 지금보다는 해서 조금 더 이제 지금처럼 가파른 뭐 작년이라든지 그 이전에처럼 주가의 상승 속도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제 좀 밀렸다가 좀 조정보였다가 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판매 단가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프린스님께서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황대현 매니저님 함께 볼게요. 2차 전지는 이런 노이즈로 조정받을 때 모아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게 한 3, 4개월 전에는 유효한 전략이었다 저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도 이렇게 전략을 잡아가도 괜찮을까요?
뭐 제가 오늘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노이즈 부분을 아까 좀 얘기를 했던 네,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성장통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5G가 주가가 반등할 때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금 어떤가를 좀 보시고 반도체 주가도 주도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주가가 계속해서 그 급등을 하고 나니까 이런 전체로 주가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네. 2차 전지 또한 저도 또 한 가지 생각하면 스탁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봅니다. 바닥권에서 얼마만큼 올랐는가를 봐야 사이클. 되거든요. 네. 그렇죠? 한 사이클이 끝나면 좀 쉬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뭐 어떤 변화가 좀 올 수도 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재투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그 테두리 안에는 5G도 있고요. 배터리도 있고 자율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은 도는 겁니다. 로테이션을 좀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간 거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관점은 추세 매매를 내가 가고같이 갖고 있으면은 손해 안 보고 500% 장이 좋으면 100% 200% 올라가느냐. 그건 옛날에 배터리가 그랬고 5G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각인이 다들 좋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오른 거는 각인이 안 돼 있어요. 낯설어요. 대개 이제 주가는 낯설은 섹터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들 2차 전지 좋다고 다 생각합니다. 저 네.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좋은데 다만 주가의 그 한계차감이라 그럴까요? 그 재료들이 반영되는 게 과거보다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보가 노출되면은 정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5G 때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왔는데 끝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이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차라리 모아가려면 저는 이렇게 강함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 올해 부분에서는 차라리 이제 자율주행의 타임라인이 넘어갔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도리어 그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하나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황대현 매니저님, 2차 전지 5G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예. 박시현님께서 올려주는데 금기어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아니 실적 5G 건드시면 안 돼요. 실적 부분하고 네. 2차 전지 실적을 갖고 왔어요. 그쵸. 근데 이제 네. 실적 부분이 뭐냐 그 설비 투자와 이익 영업들이 갖춰야 되는데 최근에 그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예상보다 못하다는 게 좀 우등상은 계속 좋아야 돼요. 예. 근데 우등생이 조금만 나쁘면 거기에는 보는 시각이 좀 틀리다면 그래서 그쵸. 지금이 성장통 시점이라는 부분이지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고강현 매니저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2차 전지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성이 아니라 과연 주가가 내가 매수했을 때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하죠. 아까 우리 방송 중에 그 도표를 하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순매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까? 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 끝물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고 해서 지금 모든 종목을 뭐 다 버리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는 좀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고 아직 안 간 종목이라든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정말 그 2차 전지 쪽에서 정말 한 번도 안 올라갔던 종목 오히려 그런 쪽에서 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하다 보니 기댈 때가 사실 익숙한 기업, 익숙한 종목에 가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서 2차 전지 오늘 한번 다크한 면도 어느 정도 봐주는 것도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2차 전지 소재주 탑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위 종목들만 남았는데요. 순위판 보여주시죠. 고강현 매니저님 SK 아이테크놀로지고 황대현 매니저님 일진 머티리얼즈를 해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1위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대기업 M&A 기대감일까요? 예, 그렇죠. 일단 뭐 모두가 아는 부분 중에 일단 제가 볼 때는 M&A 부분도 중요한데 해자 기업이라고 봅니다. 동박이라는 부분이 일렉포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LG만 그 현재 매출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그 SK도 가고 삼성 SK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점력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그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감다 M&A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잘 보시면은 삼성 SDI한테 이번에 그 매출을 갖다가 이제 장기 계약 협약을 맺었는데 이번에 맺은 게 얼마냐면 8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작년 매출의 12배 정도 돼 10배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M&A 되기 전에 삼성 SDI에서 매출을 갖다 우선권으로 이제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박의 어떤 우위권이 좀 현재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여기에 뭐 LG도 있겠고 SK도 있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어떤 경기와 관계없이 그래도 동박의 필요성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뭐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아직은 이제 그 M&A 부분이 그 장이 안 좋고 이러니까 뭐 가격을 좀 이렇게 다운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네. 만일에 이제 설비 투자에 부담 가면 이것을 가져가려면 대기업이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롯데 뭐 이런 부분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런 쪽에 M&A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면 또 설비 투자의 성장성은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재는 M&A 그 재료 부분에서 현재 그 유망한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츠 머티리얼즈 M&A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제 고영현 매니저님, SK 아이테크놀로지를 1위로 해주셨는데 아마 정말 대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꼽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 신규 상장한 지 지금 한 1년, 한 1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거의 뭐 올라본 적이 없었고 해서 그 조정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시장이 상당히 어려우면서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크게 부담이 없고 이제 유망이견이라고 해가지고 뭐 내일 바로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시장에 지금 뭐 변동성이 아직은 이제 마무리된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예.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바닥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단은 조심하시면서 그때 좀 관심 종목에 이제 등록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3위 했던 캠트로스라든지 2위 종목이었던 엔캠 네. 그다음에 1위 종목 SKI 테크놀로지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좀 관망하면서 일단은 네. 좀 이제 나중에 좀 그 시장이 안정됐을 때 그때 접근하는 측면에서 유망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종목 예. 같은 경우는 이제 SK 그룹 내에서 뭐 분리막 사업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또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에 상당히 주요 고객에서 두고 있고 향후에 이런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쪽에서 성장성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은 이제 언젠간 한번 다시 시세 분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네. 등록해 두라 이런 뜻에서 유망 의견을 드립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오늘 순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어서 줄 서는 종목 두 번째는 바로 황태규 매니저가 오늘 블랙박스 관련주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좀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두 분의 일단 무료방송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강현 매니저님 오늘 무료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무료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입장하시면 되는데 유튜브 검색에서 탑클럽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어땠습니까?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크게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대바닥 주도주에서 시세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건 종목들 그쪽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탑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황대현 매니저님은 오늘 무료 방송이 따로 없으시다고요? 예, 오늘 그 4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황대현 치시면 그 4시에 녹화된 그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차 산업의 구도적 성장주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황대현 매니저님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블랙박스 만나러 가볼게요.
자, 줄 서는 종목 두 번째 섹터 탑5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니저님, 오늘 블랙박스를 딱 집어 오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최근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예전 전첨투를 할 때 관심을 한번 가졌었죠. 네네. 올라가지 않았던 팅크웨어.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자, 팅크웨어가 오늘 순위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블랙박스를 오늘 섹터로 가져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뭐 일단 최근에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가 유럽연합 EU에서 7월 6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유럽에서 인증되는 차량에 한해서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시킨다. 그리고 내년 5월부터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장착될 예정이다라고 해서 네. 하나의 좀 이슈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블랙박스 섹터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 차 안의 변호사 블랙박스입니다. 네, 그렇죠. 내 차 안의 변호사 이만큼 든든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 네네네. 블랙박스 관련주들 봐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블랙 우리 계좌에 흑자를 줄 수 있는 블랙한 네네네. 또 이런 종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박스 관련주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위부터 확인해 볼게요. 5위부터 넥스트 칩 있고요. 4위 팅크웨어 아이고, 있습니다. 있네요. 3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위 파인 디지털, 1위 대성 엘텍입니다. 팅크웨어부터 전 볼랍니다. 예, 팅크웨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그때 소개받았을 때도 5월 달이었는데, 황태규 매니저님이 5월 말에 해줬던 말씀, 6월에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 달 더 걸려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자, 7월도 시작이 됐습니다. 팅크웨어의 계절이 온 건가요? 예, 일단 뭐 팅크의 계절이 왔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하방에 대한 추세를 돌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팅크웨어를 좋게 봤던 이유는 이제 내비게이션 맵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이나비 시리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3D 센서링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해서 제가 부각을 시켜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모 회사로서는 유비벨록스가 모 회사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팅크웨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이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네. 이탈봉이라기보다는 매물대를 한 달여 이제 물려 있는 그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 소요가 다소 조금 된다라고 하면은 횡보 내지는 횡보를 좀 하다가 상방으로 틀어낼 수 있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팅크웨어를 4위에 일단 선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순위 기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순위판이 나올 수 있다면은 네네. 자, 5위 넥스트칩은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종목이고 그렇죠. 예. 지금 좀 힘든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5위에 두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4위도 있고 3위도 있고 2위, 1위부터 5위의 기준은 또 어떻게 잡아주셨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수익성인가요? 저는 일단은 그 자율주행 섹터에 얼마나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 네. 그리고 최근 수급이 시장 대비해서 수급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개선점에 대한 여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선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말고 블랙박스인 이유가 따로 그냥 최근에 EU 관련해서 이슈 때문일까요? 그렇죠. 어저께 좀 발생이 됐던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블랙박스 우리 뭐 국민들도 보시면은 블랙박스 차량이 전부 다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있으시죠? 예, 유튜브로도 많이 봅니다. 요새. 예, 예. 네, 영상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로 사고율을 20% 이제 급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LG전자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은 예. LG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수급도 상당히 이제 쌍크레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주가가 이제 9만 원 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선에서 거래량까지 같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올라갔느냐 했으면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사실상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 흑자를 봤었는데 네. 이 부분이 깎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약 한 8조 원대의 매출로 있어서 흑자에 대한 전환 부분까지도 하나의 좀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어려운 시장 속에서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선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슈도 이슈지만 자율주행하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그렇죠. 같이 엮이니까 블랙박스 괜찮은데요? 네, 이거는 미래에 있는 자동차와도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네. 네네.
굳이 블랙박스만 보지 않아도 자동차 관련주로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나머지 순위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상위권에 있는 종목도 한번 보고 싶어요. 파인 디지털 어떻게 해서 2위에 올라왔는지 사실 그리고 블랙박스 관련주 사실 조금 생소합니다. 네. 여기 지금 종목들이요.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파인뷰라는 그러한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는데 블랙박스 뭐 고급형 그리고 뭐 보급형에서 고급형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인뷰 그룹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열사로 파인 DNC까지 있는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어저께가 이슈가 있었을 때 한 번 올랐으면 되는데 매집봉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봉들이 이틀 연속해서 발생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소화를 한번 하고 확인하는 물량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봐서 수급적인 측면에 개선되는 모양새가 계속적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2위로 이제 선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최희진님께서도 채팅창 올려주셨습니다. 자동차 시동 걸면은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파인뷰 이 소리가 나는데 이게 파인 디지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블랙박스 관련된 종목이 맞냐라는 질문이 또 네네. 있습니다. 유럽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랙박스의 이제 유통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 포터스라는 이제 종속 회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셔야 되냐면 제가 조금 전에 유럽에 대해서 블랙박스 보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럼 실질적으로 국내 이외에 유럽에 납품을 했던 유통에 관련이 있던 기업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런 이력들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수혜가 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섹터와 같이 봤었을 때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부대장 노릇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제가 이제 주가를 좀 분석했을 때도 과거에 6월 초에 이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와주면서 전고점 매물을 소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실패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 꼬꾸라지면서 급락이 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균형대로 해석했을 때 너무나 과도한 낙폭인 상태다. 적정 주가는 아무리 시장을 반영을 했어도 3,500원 정도 이상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과도한 낙폭인 부분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보기에 3일 정도에서 5일 정도 그냥 들어가시면은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수익이 좀 단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저런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1위에 올려주신 대성 엘텍은 네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봉이 좀 비어있고 파란색으로 장이 끝나서 네네. 1위로 골라주신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보는 것은 국내를 뛰어넘어서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오디오, 전장 디스플레이, 네. 인포테이터 제품을 이제 개발 공급하는 부분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공시를 냈어요. 자율주행차의 사고 기록 장치 AD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플랫폼을 개발해서 국책 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가 제3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최대 주주 변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식 양수도 계약이 오늘 체결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핵심 기술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플러스 공장을 해외 플러스 국내에도 신설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 비용으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확장하는 시설 투자 비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시가총액 1,000억 정도고 네.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25원밖에 안 됩니다. 좀 싼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중은 많이 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은 위아래로 변동성의 폭이 많이 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에 대한 이 고점을 충분히 넘어가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기간을 두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가격적인 면만 제외를 한다면 네. 수급적인 면, 재료적인 면에서 모멘텀 충분히 이끌어내서 상향 돌파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격적인 거 빼고는 뭐 다 좋다고. 그러니까 시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이 블랙박스 관련주들을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화소.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국내에 있던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이제 LG 이노텍과 관련된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블랙박스와 함께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좀 섹터가 좀 넓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블랙박스 섹터 자체가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좀 포화시켜서 이렇게 넓게 좀 보면 예.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일단 자율주행 섹터에 포함이 되고 나서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석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뭐 MC넥스 같은 경우도 블랙박스 사업을 일부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5위 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자, 황태규 매니저님 순위 안에 오늘 픽 종목 있습니까? 순위 안에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대성 엘텍을 순위로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예,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나 가격 그리고 증거금 종목이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신용 종목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이걸 추천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종목을 저는 말씀드리고 다른 싶습니다.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다른 네. 종목은 우리가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캠시스가 오늘의 탑픽 종목이군요. 이것도 블랙박스 관련된 종목 맞죠? 딱 캠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CAM, 캠. 네. 일단은 그 사고 기록이 아니고 사고 영상에 대한 저장을 겸비한 그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항공 위에서 찍었을 때부터 그 표현으로 전방, 후방, 좌방, 우방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6월 17일에 이제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파동이 한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눌림 공략만 잘 해준다면은 정고점까지는 너끈하게 한번 수익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략을 좀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그러한 점이 뭐냐면 오늘 역의 환율이 7원까지 갔죠? 1,313원까지 지금 돌파가 나와버렸습니다. 올라갔나요? 네. 그렇다는 건 저는 오늘도 장우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했지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이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제가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 밴드 2,100원에서 2,200원 잡아주시고 네. 손절가는 2,000원까지는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2,450원 잡아주시면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캠시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사방으로 나오는 카메라 진짜 좋아요. 저 그거 없으면 주차도 못 하거든요. 저는 차가 아직 안 좋아서 네. 아직 그런 게 제 차에 기능이 없습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차를 빨리 바꿔야겠네요. 민서 아나운서 차에 그런 기능도 있어요? 네, 저는 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 안 날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황태규 매니저님, 네. 저희 우리 투자자들에게 블랙박스가 될 수 있는 또 이 무료 방송 준비가 좀 되어 있을까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매주 화요일이죠.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장후 마감 방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장세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슈가 발생됐을 때 뭐 예를 들면 환율에 대한 이슈 그리고